교행생활. 안녕하세요. 급여반, 여비만, 지출만 하던 내가 이제는 재산 업무 담당자? 재산 업무라니 제가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아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우리 학교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할 땅에 매여 있는 자 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공유재산 업무를 처음 담당한다 하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공유, 그리고 재산. 공룡관상에 참 잘생긴 도깨비 소유의 재산이면 관리하는데 참 좋을 텐데, 네,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로서 학교 재산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 법령,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을 잘 알아야 하는지를 슬기로운 교행 생활에서 우리 함께 무겁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 법령이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하겠죠. 회계 업무하고는 좀 다르게 재산 업무는 좀 어려운 점이라면 기본 법령은 있지만 그 기본 법령이 저 업무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좀 들 수 있습니다. 지출이나 계약 업무는 지방계약법과 각 지역의 재무회계 규칙을 잘 따르면 처리 가능한 문제가 90% 정도 된다면, 재산 업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기본법으로 존재하지만 중요도가 한 6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듯합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에 앞서서 중요한 내용은 다른 색으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기초인 기본법, 재산의 정의, 종류, 용도, 사용허가 대부 등 이제 각종 내용을 정리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고요. 각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리한 시행령, 대통령령, 그리고 시행규칙, 총리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풀어내기 위한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도 있고요. 우리 슬기로운 교행생활의 터전, 경기도 교육청에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자치법규 중에 학교에서 근무하는 우리에게 가장 자주 나타나는 등장하는 학교시설 개방 규칙도 있고요.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사용수익 허가 조례도 있어서 재산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공유재산 업무는 기본 법령만으로 다 일이 처리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짜잔! 네, 지금 등장한 법령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교육부 땅이 있어요. 그렇다면 필요한 건 국유재산법. 건물을 증축했어요. 그렇다면 건축법과 등기법도 좀 보셔야 되고요. 무단 점유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 사용료, 대부료, 어, 변상금 이런 걸 산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바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해당되는 법령 규정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찾아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지만 모르고 지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좋겠지만 세상살이가 항상 우리네 생각 같진 않아서 우선 이런 경우들도 있구나 하고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이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2조 정의를 보시면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즉 내돈내산이죠. 또는 이제 기부채납, 일명 고마워 잘 쓸게 하고 민간에서 받게 되는, 그리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되는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역사를 조금 짚어보면 1960년대 교육청이 처음 생길 때는 그렇게 독립성이 높은 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청의 이제 일부분처럼 이제 보이는 교육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재산이 좀 많이 다른 자치단체에 속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지방자치가 본격화가 되면서 이제 교육청이 도청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서로 정말 완벽하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소유주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지방자치단체는 누구일까요?
네, 방금 살짝 언급했지만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각 시도를 대표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교육청, 네, 교육감에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 교장선생님들 학교에 참 큰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주인은 다 따로 있습니다. 네, 슬픈 이야기죠.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 뭐 쉽게 말하자면 공유재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중요한 부분은 색이 달라요. 네, 공유재산에는 생각외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공유재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네, 그래도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남들하고 좀 다른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우리가 다 아는 그 공유재산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들 워낙 잘 아셔서 여기선 다른 색으로 표시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유재산의 핵심, 부동산과 그 종물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땅과 건물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옆에 종물, 네, 한자 그 자체로만 해석을 해보면 따라오는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일하는 우리 교행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공작물과 인목주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네, 땅과 건물에 붙어서 함께 따라오는 물건들. 예, 운동장에 벤치 있고요. 네, 교실에 천정형 에어컨, 네, 학교 벽에 붙어 있는 CCTV, 우리 그 학교 운동장 옆에 나무들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어째서 이게 재산이지 싶은 선박과 항공기. 예. 그리고 이게 뭐지 싶은 부잔교, 부선거가 있습니다. 네. 차량은 물품인데, 왜 똑같이 이동수단인데 항공기하고 선박은 재산일까요? 이 궁금증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재산에 대한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건건건 여러 권리들이 있고요. 뭐 대부분 공무원들이 살면서 업무적으로 볼 일이 많지는 않은 권리들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권리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권은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있는 경우 원어민 교사 주택 임차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 우리가 재산대장에 표시할 때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권리고요. 지상권은 남의 땅에 서 있는 내 건물이 가질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자면 철거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어? 남의 땅의 건물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여기서 찐이 살짝 본인 집에 등기부 등본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는 저희 남편 집이고요. 예, 남의 땅,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땅 위에 서 있는 15층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 등본입니다. 예, 저희 집은 그 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6만 5천 평방미터 정도의 땅 위에 있는 아파트고요. 대충 그 땅 위에 권리가 63.34 정도라고 저희 표제부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 요거는 저희 아파트의 평형이 아니라 저희 집이 이 전체 땅에서 주차장, 정원, 뭐 상가 이런 부지들을 통틀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일부분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 있지만 저희 아파트는 분명히 철거 당하지 않고 저희 가족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권리를 등기상에 보여주고 있는 게 저 부분이 바로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조금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토지대장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시는 서류는 저희 아파트 단지의 토지대장이고요. 네, 보시는 대로, 네, 저희 건물, 집은 분명 남편의 소유지만 땅은 엄연히 토지주택공사의 소유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상권은 조금 이렇게 특이한 권리죠. 네, 이번에는 이제 기계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0,000평방미터가 넘는 학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령이 제정이 되면서 다들 난리가 나셨죠? 눈에 쏙 들어오시고 귀에 쏙 들리시겠지만 법령에서 보시면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계와 기구는 바로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와 같이 선로위를 따라 달리는 궤도 차량,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기차만 기계 기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기차만 기계와 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동산의 종물 중에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공작물과 임목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재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작물.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건물이나 토지에 부착돼서 관리되는 종물 중에서 시설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고요. 근데 공작물 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작물의 폐기일 텐데 건물의 담장, 출입문, 도로, 포장, 옹벽, 축대 같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건축물 철거하고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천정용 에어컨이나 CCTV와 같이 건물이나 토지에서 떼어내서 분리해서 다른 곳에 재설치가 가능한 공작물들에 한해서는 공작물이지만 추후에 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품으로 전환해서 물품하고 동일하게 불용 절차를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임목죽. 네, 우리 교장 선생님들에게 학교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는 매우 소중한 존재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재산 담당자죠. 네,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임목죽은 학교가 개교할 때 조경을 위해서 많이 심는데 매우 작고 저렴한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수종도 이제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같이 딱히 열매가 열린다거나 아니면 목재로 건축에 활용된다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이시는 산도 나무들의 상황이 비슷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집안의 어르신들이 산을 거래하는 거를 이제 보신 주무관님들이 계신다면 조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산 거래하실 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가격을 따지지 않지요. 그냥 산 팔 때 나무도 그냥 그 가격에 같이 따라가는 게 대부분 임목죽들의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어디나 예외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멋진 소나무. 네, 저 소나무는 그 월 29만 원밖에 없으시다고 하시던 그분, 그분이 이제 별장으로 쓰시려고 이제 잘 마련해 주셨던 땅에 있는 나무인데, 이제 여러 소송을 거치시면서 이제 지금은 국유지가 돼서 관공서 부지에 있는 나무인데요. 딱 보셔도 이렇게 멋지게 휘어진 게 가치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저런 나무는 대체로 한 그루에 1,000만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느껴지는 금강송, 정일품송 이런 경우들. 네, 소나무지만 그냥 소나무가 아니죠. 네, 이런 나무들이 우리 학교에 있다. 이거 땅과 함께 그냥 팔아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나무도 토지나 건물처럼 이제 대장이나 등기를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의 재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가 혹시 학교에 있다. 네, 슬퍼도 이제 대장을 만드시고 등기도 하시고 에듀파인에도 등재를 하셔서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무가 한 그루에 1억이 넘는다는데 3천만 원 하는 땅하고 같이 판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이런 경우에 나무도 별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용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는데 행정재산은 행정기관,
예, 우리는 교육청하고 학교겠죠? 그 행정 목적,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예, 직접 사용하는 재산, 예, 그 행정 목적에 맞는 예, 그런 재산을 의미합니다. 일반 재산이란 교육청과 학교가 소유는 하고 있지만, 관리는 하고 있지만, 딱히 아이들의 학업과 관련이 없는데 싶은 재산이 있다. 네, 그 부분이 바로 일반 재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공유재산 담당 찐의 사생활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라떼가 조금 필요하네요. 20년 전, 예, 라떼의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예, 제 초임지는 한강변에 있는 초등학교였는데요. 어느 날 저희 실장님께서 신규였던 저에게, 찐, 우리 학교에서 차 타고 30분 나가면 한강 옆에 팝잇이 있어. 우리 함께 그거 보러 갈까? 여기서 여러분도 다 외치시겠죠? 마음속의 비명. 네? 그 와중에 실장님께서 거기 농사 지으시는 할아버지가 계셔. 근데 그분이 아직까지 대부료 안 내고 계시지 뭐야 하시던 거예요. 와, 그때는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실장님에게 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 예, 혹시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땅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다? 네, 그런 게 바로 일반 재산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행정재산은 또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아우, 싫죠, 여러분? 예, 행정 일반 두 개도 힘든데. 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용재산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색이 다르죠? 예, 공용재산은 행정재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우리는 즉 학교로, 예, 사업용,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자체사업, 뭐 이름학교 등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공무원의 거주용, 우리에게 친숙한 교직원 사택, 등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용 재산은 교육청에는 없어요. 네. 하지만 시청하고 도청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지만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도로나 하천변 산책로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기업용 재산은 다시 여기서 찐의 TMI. 아까 예, 저희 집 크기를 살짝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성남에는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이 바로 공유재산 중에서 기업용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용 재산은 가끔 학교 안에 뭐 지역문화재나 뭐 100년 넘게 살고 있는 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이런 게 있으시다면요. 네. 있겠지요. 네. 예, 교육청이라 참 우리는 다행입니다. 네. 슬기롭게 교행 생활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힘든 교행 생활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가 조금 되시겠지요. 네, 저는 그렇게 위로를 얻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령에 명시된 공유재산의 종류와 용도를 참 길고 어렵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4조와 5조에 있는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슬기롭게 교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행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타 일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분들께서 보신다면 네, 뭐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다 있으시겠죠? 그래도 좀 넓은 마음으로 이건 교행애들 보는 거니까 하고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K-에듀파인 공유재산 시스템의 등재를 위한 공유재산의 구분을 정리하자면 공용재산으로 토지와 건물, 공작물, 임목축 등등이 있을 것이고 일반 재산도 동일하게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축 등등이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슬라이드 담당 힘들 것 같아서 이 줄로 이렇게 제가 예쁘게 그린 거는 네, 예, 공용 재산에만 표시를 했는데 엄연히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도 동일하게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는 대부분의 이제 초중 고등학교에는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특수 목적으로 설립되는 고등학교들에는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뭐 해양고등학교, 항공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라면은 이제 지산대장에 등재 내역이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들 정신없이 달려오셨죠? 네, 드디어 이제 총정리 마무리입니다. 공유재산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자격이 있는 경기도 교육청 대표, 교육감이 소유한 행정재산 또는 일반 재산이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축, 무체재산이고요. 각 학교와 그 학교의 장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네, 관리만, 예, 권리와 의무가 있다. 조금 억울하죠? 내 것도 아닌데, 예, 관리만 잘하라고. 그래도 이제 힘을 내서, 예, 파이팅 하시면서 슬기롭게 교행생활, 예,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조금만 언급했었던 호기심 해결. 네, 먼저 재산과 물품의 경계가 모호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예, 2023년 최고의 화제였죠. 하루 가는 현장학습 버스도 다 노란 버스, 어린이 안전, 네, 그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버스. 예, 학교에서 이제 물품 대장에서 관리하는 건 이제 통학버스가 있는데요. 예, 통학버스는 차량으로 물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선박과 항공기는 왜 재산으로 관리를 할까요? 예,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동차는 운송수단이라고는 해도 이제 과거 마차의 느낌으로 한 나라 안에서 이제 이동하는 수단의 개념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사고는 이 나라 안에서만 이동을 하는 교통수단이니까 뭐 그냥 대한민국 자동차 사고는 대한민국 법으로 처리를 하니까 뭐 고민을 그렇게 많이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선박과 항공기는 대부분 나라 안에서 움직이기보다는 많은 사람을 태우고 국경을 넘는 교통수단이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동 중에 그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이 시작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네, 항공기와 선박, 예, 거기 보시면 이제 국기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사진 촬영 장소는, 네, 제 TMI가 또 나오네요. 제 취미로 찍은 사진입니다. 다 인천공항, 그 다음에 부산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둘 다 기체는, 예, 항공기도 선박도 다 외국 국적의 기체들이고요. 이런 이제 외국 국적의 기체, 예, 이런 뭐가 문제일까 싶은데, 이제 국제관습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도쿄 조약에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체의 소속 국가의 법을 따른다라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텐데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먼저 예,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 인천공항,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저 인천공항 활주로 해서 돌돌돌돌 달리고 있는 저 싱가포르 항공기 안에서 술을 먹고 승무원을 때렸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런 경우 예,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각종 법과 조약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단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 법에 따라서 매를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명 인천공항인데 예, 배도 마찬가지죠. 저 배 국기는 예, 마셜 제도라는 나라인데요. 예, 부산항이죠. 부산항이지만 또 제가 배가 이제 막 출발해서 부산 앞바다에서 톨톨톨톨 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난동을 부렸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멀고 먼 나라에 가서 뭐 벌금을 내든지 지역을 살게 되겠지요. 네, 마셜 제도가 어디일까요? 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네, 항공기와 선박이 네, 동산, 보이긴 움직이는 재산으로 보이니까 물품이 아닐까 싶지만 저런 어떤 특징으로 인해서 재산, 부동산, 토지, 영토의 개념으로 관리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그 이름도 어려운 부장교와 부선거가 있습니다. 부장교는 왼쪽에 이제 사진에 보이는 이제 배를 타러 나갈 때 선착장과 배를 연결하는 이제 다리인데요. 이제 이 다리가 그 아랫부분이 이제 콘크리트로 수중에 고정이 되지 않고 둥둥 떠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배를 가끔 타실 때 보면 이렇게 단단하게 이제 바다에 고정이 돼 있는 바닥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다리 종종 느끼실 텐데 이게 물품 같은데 이것도 재산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조금 놀랍고요. 이제 그 옆에 보이시는 이제 부선거는
이제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바다에 떼어놓은 구조물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엄밀히 배의 일종인데, 예, 물품? 움직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가 영토, 재산으로 관리를 되고 있으니까 부선거도 그런 의미에서 재산이 아닐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애매하고 이해하기 힘든 재산의 세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공유재산의 기본 법령과 개념, 그리고 와, 이런 것도 재산이었구나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갈 길은 많지만 너무 길게 만들면 우리가 힘들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네, 다음에는, 다음 꼭 만들어야겠죠? 본격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주 업무, 재산과 관련된 장부를 보고 이해하고 자료를 만들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예, 반드시 만들기로 약속을 하고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